병원체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현대의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병의 원인에 대해서 또는 왜 사람이 아프면 열이 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추상적인 관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병은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관념을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했고 미생물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이제 현미경 같은 게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미생물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미생물이 발견했는데 이 미생물이 정말 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원칙을 세운 게 이 코흐라는 의사신데요. 이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이 병균이 이 병을 일으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과학적인 접근을 이제 제시했던 분인 거죠. 그래서 균이 뭔지 알려면 이 균을 발견했을 때 사실은 그냥 현미경으로 봐도 어떤 동그란 모양이거나 또는 막대 모양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슬라이드도 이제 막대균과 또 구균을 표현하는 포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균이 모양에 따라서는 잘 구별이 안 되니까 이것들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염색을 해보자라고 한 게 그람 염색의 시작입니다. 그람 양성균은 포도알 모양이라든지 또는 이런 동그란 알 모양을 하는 게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균을 타겟으로 하는 항생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람 음성균은 막대 모양이 흔한데 이런 균들도 그 박테리아 또는 세균의 표면에 있는 성분에 따라서 그람이 염색이 되고 안 되고가 차별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항생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장균은 정상균 무리에 속하고 대체로 우리 대장에서는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들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요로 감염이나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도 음식물 중독을 일으키는 흔한 그람 음성균에 들어가게 되고 위장염이나 폐혈증, 잡염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렙시엘라균도 흔한 균 중에 하나인데 주변 환경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균이고 의료 환경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감염의 흔한 균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다제내성균도 치료를 어렵게 하는 균입니다. 앞서서는 그람 음성균, 양성균처럼 처음에 역사적으로 이걸 어떻게 분류하고 발전시켜서 치료에 접근할까라는 거였다면, 다제내성균은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균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성, 말 그대로 그 항생제에는 이 균이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균이 있을 수 있는 환경들은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치료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항생제를 오래 쓰다 보면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균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변화를 거쳐서 또는 항생제에 죽은 균에 외에 항생제에 안 죽는 균만 살아남아서 번식하게 되는 거죠. 자연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런 다제내성균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 흔해지면 항생제 이전 시대의 사망률처럼 감염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조절해야 된다. 단순히 사람에게 쓰는 항생제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에게 쓰는 항생제도 우리가 같이 관찰을 해서 적절하게 쓰는지 조절을 해야 한다는 원헬스 개념이 요즘에 도입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가 잘 듣는다면 이런 사망률이 낮게 유지되더라도 내성균이 너무 흔해지면 그 내성균에 의한 일상적인 감염들도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폐혈증이 더 잘 왔을 때 이것이 다제내성균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랜 기간 동안 항생제 치료를 했던 사람이 폐혈증으로 발전을 해서 대학병원으로 이송 오는 경우에는 다제내성균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